안녕하세요.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평창은 특별히요, 봄이 없이 여름으로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요새 저희가 이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도 하고 밭일도 하고 또 채소도 가꾸고 꽃도 심는데 우리 환우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늘마을에 정말 환우분들은 없고 건강한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환우분들, 그리고 또 장기를 다 절제하고 오신 환우분들, 이 더운 여름날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시고 허혈증이나 빈혈증이 심하시고 또 항암이나 수술을 하셔서 피를 많이 쏟으신 분들, 도대체 이제 우리 하늘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너무 지쳐 계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 환우분들의 체력을 급속하게 레디칼 리미션 이런 상태로 암을 급속하게 동면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우분들의 이 체력을 좀 올려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다 보니까요, 우리 항암 치료에 보양식이 있습니다. 그 보양탕.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우리 환우분들 허혈이나 빈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일명 자연치유의 헤모글로빈 탕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부원장님은 히포크라스 탕부터 시작해서 헤모글로빈 탕까지, 와, 자연치유의 영양탕이 참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명 16과탕으로 알려져 있는 과일 헤모글로빈 탕을 가지고 우리 환우분들 뿐만 아니라 하늘마을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의 모든 체력을 올릴 수 있는 과일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과일탕은요, 영양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일명 16과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6가지의 과일과 견과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재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껍질째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한 사과 한 3개 정도를 준비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을 숟가루나 밀가루 또는 뭐 식초물이나 아니면 과일 세척기 이런 걸 이용해서 과일을 깨끗하게 껍질째로 씻으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이제 환우분들이 염려하시느라 부원장님, 이 과일의 껍질에 이 어떤 그런 농약이나 그런 중금속 이런 잔해물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염려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과일이나 현미 속에는 피트산 성분이 있어서 그런 농약이나 잔해물 성분을 해독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밀가루나 숟가루나 또는 식기 소독기나 오종기로 깨끗하게 씻어서 쓰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과를 껍질째로 3개 정도를 준비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뇨작용이 풍부한 배를 또 3개 정도 준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를 3개 정도 준비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귤이나 오렌지가 있으시면 3개 정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무로 채소수를 끓이듯이 이제 무를 또 준비해 보았고요. 무는 반쪽 정도, 그 다음에 당근 중간 사이즈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곶감, 홍시나 이런 곶감 정도 이렇게 3개 정도 준비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열을 내주는 생강땀 뻘뻘 흘리십니다. 과일탕 드시면서 와, 보약 먹은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자연치유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생강 한두 쪽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철로 구하실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하시고 그 외에 이제 견과류를 좀 준비해 보겠는데요. 잣 1컵 정도 준비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말린 크랜베리나 건포도 이런 것들을 또 1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깨를 또 1컵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있으시면 밤을 또 1컵 정도 준비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호두 1컵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추 1컵 정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행을 1컵 정도, 저희가 이제 은행을 구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저희는 이렇게 은행을 이제 그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종종 쓰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은행이 있으시면 은행까지 1컵 이렇게 넣어주시면 굉장히
와우, 재료만 봐도 여러분들이 상상해 가시죠? 와, 저렇게 먹으면 정말 보양식 되겠다. 이런 생각 나시죠? 이제 6월, 7월 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서 잘 키우는 강아지를 자꾸 넘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보신탕보다 자연치유의 보신탕이, 자연치유의 몸보신하는데 가장 좋은 보양탕이 이 헤모글로빈탕, 일명 16과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준비하셔서 집에서 기르시는 예쁜 강아지들 자꾸 넘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제 이 과일 재료들을 깨끗하게 손질하셔서 이 과일 재료를 다 나박 썰기를 하시던가 깍둑 썰기를 적당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으셔서 썰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재료를 이렇게 나박 썰기를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박나박. 자, 이렇게 이제 사과나 배, 무, 바나나를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재료를 나박 썰기를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예를 들어 바나나나 귤 껍질 같은 거는 껍질을 벗기시고 그 외에는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서 껍질채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나박 썰기를 해서. 그래서 이 모든 재료를 이제 압력솥에 놓고, 자, 요런 압력솥을 준비하셔서요. 과일탕은 처음에는 센 불에서 30분 정도 팔팔 끓이시다가 은근한 불에 한 2-3시간 정도 졸여서 쓰시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 큰 살림을 하는 곳에서는 압력솥이 필요합니다. 마냥 시간이 길면 그 다음 시간에 요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스텐 솥이 있으시거나 압력솥을 이용하셔서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박나박 썰기 하시거나 깍둑깍둑 썰기 하신 모든 과일과 재료들을 가지고 자, 먼저 무부터 밑에 깔아 보겠습니다. 자,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도록 물을 까시고, 아참, 부원장님, 부원장님 늘 강의하실 때 생과일하고 생야채 섞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 많은 재료들을 섞으면 막 가스 차고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생과일과 생야채가 섞이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많은 견과류와 종실류가 들어가고 모든 과일과 야채가 센 게 막 재료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요것을 이제 탕으로 은근히 졸여서 끓이실 때는 가스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견과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원칙은 16과탕으로 보양탕을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10과탕, 뭐 9과탕 여러분들이 사과, 바나나, 배, 요 정도로만 과일을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과류도 뭐 캐슈넛이나 호두, 그 두 종류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 보양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철에 구하시기 좋은 걸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팔 끓이기 위해서 물을 먼저 베이스로 밑에 깝니다. 그리고 나박나박 깍둑깍둑 썰은 사과 또 밑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 놓은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물 부으시고 그러면 끝이에요. 어우,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이 해마다 1년에 한두 차례 봄철에 겨울철에 이제 보약 짓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이 보양탕을 해서 드시면 얼마 전에 이제 일주일도 안 된 우리 정 여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어저께 검사를 하고 오셨어요. 평생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인 적이 없으셨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이분은 보양탕도 안 드셨고 해독식을 하셨습니다. 과일 해독식. 그런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처음으로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몸 컨디션이 너무 좋으시다고 어저께 막 자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정 여사님의 이야기가 정 여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나도 나박나박 깍둑깍둑 썰은 바나나도 넣으시고 또 당근 3개 썰은 것도 골고루 넣으시고 또 귤도 헤스피리딘이 많은 비타민 P가 많은 귤도 또 넣으시고 또 밤도 넣으시고 꽃감도 넣으시고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쓰기 때문에 대신 생강은 몸에 열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한 2-3쪽만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와 종실료를 좀 넣겠습니다. 밤도 한 컵 정도 골고루 넣으시고 그 다음에 호두도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추도 골고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은행도 골고루 넣어주시고, 와우,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보양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잣도 골고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린 건포도나 크랜베리나 골고루 넣어주시고. 자, 이 과일이 이 풍부하게 과일과 견과류 종실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6가탕에 꿀을 조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꿀 사용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일의 당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꿀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깨도 이렇게 한 컵 정도 넣어주시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15가지의 재료가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재료에다가 물을 밥물 하듯이 재료가 잠길 만큼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꼭 밥물량처럼 이렇게 하시면 딱 맞네요. 자, 이렇게 밥물 하듯이 이렇게 재료를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믹서기에 뚜껑을 이렇게. 자, 보통 이제 16가탕에 꿀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우분들은 당도가 그렇게 높은 게 좋지가 않고 또 여기 과당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5가지 재료를 넣고 이제 솥에 넣고, 자, 이렇게 이제 압력솥 뚜껑을 잘 닫고요. 이제 센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약불로 은근히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졸여서 그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에 올려볼까요? 우리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센 불에서 30분 정도 팔팔 끓이신 다음에 약불로 졸여서 은근히 2-3시간 정도, 양 내리듯이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오크가 있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약탕기가 있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칙칙칙칙 해서 센 불에서 30분 동안 팔팔 끓인 다음에 1-2시간 정도 은근히 졸인 이제 과일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국물이 우러나서 굉장히 풍부한 향이 나는데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탕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각종 16가지의 과일과 그리고 견과류, 종실류를 통해서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여주고 몸을 보양하기에 좋은 그런 보양탕, 과일탕을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기절하십니다. 와우, 하늘마을 과일탕 정말 몸보신하기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허약하신 분들 집에서 과일탕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과일탕이 우리 몸에서 왜 헤모글로빈탕인지 그 효능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혈압이 낮은 환우분들, 또 수술 후에 출혈이 많은 분들, 각종 암 환자분들, 특별히 항암 치료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신 분들, 그리고 소화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 생야채를 거의 흡수 못하실 만큼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면역력이 낮아서 이제 잔병 치레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환절기 되면 늘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게다가 이제 알러지나 아토피 체질인 환우분들, 천식 환우분들, 이런 환우분들 모두 다 하루 3번, 2-3차례 요 과일탕을 해드리면요, 거기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오고 진땀을 뻘뻘 흘리십니다. 그리고 너무 기운이 나요 하면서 우리 환우분들, 황 여사님도 과일탕 1-2번 먹었더니 너무 기운이 나요 이러시면서 많이 좋아들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기 이제 굉장한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보약은 여러분 매일 드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환절기 때나 그럴 때 드시는 것처럼 1년에 1-2차례만 해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체력이 너무 바닥에 나 있을 때 그때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 과일탕이 헤모글로빈 수치를 쑥쑥 올려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높이는 정말 좋은 특효약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하늘마을 힐링 프로그램의 그 메인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환우분들을 케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FCA 프로그램입니다. 하늘마을에서는 과일로 환우분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일명 FCA 프로그램은 뭐냐면 Fruits Detox Diet라고 과일 해독요법으로 이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정도 과일 해독식을 했다. 그 다음에 케어 다이어트에도 보호식도 3일 정도. 그 다음에 엔티 캔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항암 치유식 일명 정상 식사도 한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FCA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자 체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111, 과일 해독식 하루, 보호식 하루, 정상식 하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체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333, 어떤 분들은 337, 어떤 분들은 222 각자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떤지 혈압이 어떤지 혈당이 어떤지를 잘 체크를 하면서 중간중간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우분들의 회복을 돕고 해독을 돕고 하는데 이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과일탕을 통해서 또 환우분들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려주고 몸의 기력을 돋우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 과일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일에는 이제 식이섬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요. 또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해독에 도움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과일 속에 있는 글루타치온은 지용성 독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이나 대변이나 호흡을 통해서 배출을 촉진시켜줍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일 속에 있는 사과 속에 있는 펙틴 성분들, 과일 속에 있는 이 펙틴 성분들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중금속을 제거해주고 혈액을 청소해주고 또 배설을 통해서 장을 청소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치료제죠. 게다가 지금 이제 환우분들이 이제 간경화, 간암, 복수가 차거나 부종이 심하신 분들, 알부민 수치의 균형이 깨지신 분들, 요럴 때 이 칼륨 성분이 과일 속에 있는 많은 칼륨 성분들이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근육이나 뇌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데도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무기질, 징크, 아연, 이런 판토텐산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되겠죠. 또 과일 속에는 효소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신진대사를 많이 촉진시켜줍니다. 또 이 과일 속에는 매크로파지, 이 대식세포가 활동을 촉진시켜서 면역력 쑥쑥 올려주는데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왜 FCA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일 해독식 또는 과일탕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 해독식을 하루나 이틀이나 환자분 체력에 따라서 해주고 나면 환우분들이 소화기와 신장 기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소장이 약하거나 대장이 약하거나 간이 약하거나 쓸개가 약하거나 췌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얼마나 기능이 원활하게 그렇게 신진대사가 촉진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흡수를 좋게 해주고 또 뼈 밀도가 증가해서 지질이나 단백질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요, 과일식을 하면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료하는데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단당류라서 우리 몸에 소화되고 흡수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안쪽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 에너지를 치유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 과로한 소화기가 쉬기 때문에 많은 장기가 신속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이유는 부원장님, 저는 당지수가 높아요. 항암하면서 당뇨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도 과일식을 하거나 과일탕을 먹어도 될까요?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일에 있는 당 지수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GI 지수와 GL 지수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당 지수, GI 지수는 이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당 지수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포도당이 우리 체내에서 얼만큼 흡수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명 글리세믹 로드라고 하는 요 당 흡수 속도, 다시 말하면 당 부하 지수가 우리 몸에 당이 어떻게 흡수되는가에 따라서 당뇨 환자들이 당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과일은요, 사실 50 이하인데 당지수 또는 GL지수가 보통 10도 안 됩니다. 뭐 사과나 포도나 배나 당 부하지수를 보니까 1, 2에서 6, 8, 10 안팎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당이 올라가느냐?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요런 애들은 당지수가 70 이상입니다. 이런 밥을 먹은 다음에 당지수가 가뜩이나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과일을 후식으로 디저트로 드시기 때문에 당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껍질채로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채로 드시고 또 당과일, 신과일을 썩지 않아서 드시면 대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일 속에 있는 당지수는 생각보다 낮다. 오히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의 당지수가 높아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또는 설탕당인 자당이 당지수를 올리는 것이지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포도당은 자당이나 그런 것들 당지수가 높은 애들인 것이지 과당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속에 이렇게 좋은 치료제들이 많아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보신탕으로 넣는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참깨, 들깨 같은 종실류를 넣어주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와우 쑥쑥쑥쑥쑥쑥쑥 이러니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과연 헤모글로빈 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두는 이 우울증이나 치매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 뇌에 굉장히 건강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고 견과류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7, 오메가9까지 혈관 청소부들이 얼마나 견과류와 종실류에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캐슈넛은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니까 병든 세포가 아포토시스 자살을 명령을 잘 내려서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토텐산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또 암세포를 성장하는데 억제시켜주는 이러한 캐슈넛 요런 호두, 잣, 캐슈넛, 아몬드 요런 견과류를 여러분들이 그러나 견과류는 하나님께서 껍질을 딱딱하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많이 먹지 말라고. 지방 섭취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채식과 육식 어느 것이 암을 없애는가 거기에서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지방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지만 그리고 또 림프절에서 암을 신속하게 전이시키는 범인이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우분들이 식물성 지방조차도 뚱뚱한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에셀스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 환자분들은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보카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견과류나 종실류 그리고 그런 지방 종류들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이 과일과 또는 견과류를 가지고 16개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16과탕 일명 헤모글로빈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환우마을 가족들 오늘 이제 채소도 심고 또 꽃도 심고 이러느라 많이 무리하셔서 진땀을 뻘뻘 흘리신 우리 환우마을 가족들도 오늘 점심에 이렇게 몸을 보양하기에 좋은 보양탕을 만들어서 이제 맛있게 먹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예쁜 강아지들 훌쩍훌쩍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보양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년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소영의 항암 요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